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는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불리고, 피라미드와 같이 수많은 유물들이 있는 이집트는 신비한 이미지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세계 각국에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빠른 경제 발전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우수한 인재와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는 인식과 K-팝, 한류 등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문화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지만, 한국에 머물며 한국에서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느낀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은 사이버 펑크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이버 펑크란 인공두뇌학을 뜻하는 사이버네틱스와 불량함을 의미하는 펑크의 합성어로, 가상현실이나 사이보그와 같이 정보기술의 영향으로 발전해가는 미래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외국인들의 시선에 담긴 우리나라는 마치 미래도시 같은 발전된 모습이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사이버 펑크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한국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사이버 펑크는 마치 미래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와 네온 간판들로 가득한 몽환적인 거리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주된 특징으로, 영화 매트릭스와 블레이드 러너를 통해 사이버 펑크라는 장르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미래의 느낌을 엿볼 수 있는 사이버 펑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한국의 수도 서울이 미래적인 느낌을 가진 사이버 펑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사진 등으로 알려지자 서울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서울을 네오서울 또는 사이버펑크 서울이라고 부르며, 사이버펑크의 모습을 직접 보고 사진을 찍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도시이고 매일 겪는 일상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가 미래적인 도시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상생활에 적용된 수많은 기술들이 있고, 빠른 경제 발전으로 도시들이 새롭게 형성되어 미래의 모습이라는 평가를 듣곤 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 큰 도로들과 고층 건물들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이버 펑크의 느낌을 받는 이유들 중 하나인데요. 외국에도 수많은 대도시와 고층 건물들이 있지만, 한국의 고층 건물들은 밤이 되면 조명들로 인해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이버펑크 장르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은 서울만의 독특한 야경에 몽환적인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골목 문화와 수많은 간판들이라고 하는데요. 고층 건물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골목에는 대학로 등 번화가들이 즐비하고 있고, 수많은 간판들이 빼곡하게 달려있어 외국인들이 볼 땐 사이버펑크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하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우리나라 관광지인 부산의 해운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소인데요. 외국에도 수많은 해변과 휴양지들이 있지만, 부산의 해변에서는 고층 건물들과 각종 기술들을 볼 수 있어 미래에 온 듯한 기분이 들고 한국의 사이버펑크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UN 본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부산시가 세계 최초로 부유식 해상도시 건설을 공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미국 언론에 보도될 만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미래도시들 중 하나인 부산의 부유식 해상도시는 물에 뜨는 부유식 구조물 위에서 정주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 등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더라도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간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현대판 노화의 방주라고 불리고 있고,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로 위기에 놓인 국가들과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부유식 해상도시의 후보지로 뉴욕과 아부다비 등을 염두에 뒀으나 최종 결정에서 우리나라의 부산을 개발지로 선정한 것인데요. 부산은 조선 해양산업이 잘 갖춰진 동북아시아의 대표 해양도시이고, 친환경 미래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죠. 이에 우리나라는 부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해상도시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유엔과 관련 기관에서 직접 지불한다고 합니다. 공개된 청사진에 의하면 부산의 부유식 해상도시는 모듈 수백 개를 이어 붙여 만드는 것으로 최대 1만 명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에너지와 물, 식량 등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무엇보다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없어 자원 재활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산의 부유식 해상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된다면 해수면 상승 등 기후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법을 제시해줄 수 있게 되는 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외국인 네티즌은 한국은 발전과 변화가 빨라서 적응하기 힘들겠다며, 해상 도시까지 생겨나면 부산의 야경은 정말로 미래의 모습을 지닌 사이버펑크 느낌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면 미래 도시인 부산의 부유식 해상 도시에 대한 외국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안가의 해상 도시라니.
거대한 폭풍과 쓰나미는 어떻게 할 생각이지? 해안가에 도시를 건설하는 건 방향성이 잘못됐어. 한국에는 폭풍과 쓰나미가 거의 없어.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그런 걸 염두하지 않고 설계할 리도 없고, 이건 대학 졸업생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유엔까지 참여한 세계적인 거잖아. 멋지긴 한데 네덜란드에서 이미 먼저 했어. 한국에서 계획하는 것은 대형 해상 도시인 건데 네덜란드는 부둣가에 있는 그냥 작은 보트하우스들이잖아. 그걸 비교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부자들만이 이 럭셔리한 해상 도시에 살게 될 거야. 정작 그 부자들의 회사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자기들이 그 피해를 받고 싶진 않은 거지.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방식보다도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같아. 다른 나라는 모두 전기차를 사거나 대기를 오염시키느라 바쁜데 말이야. 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다니 과연 가격은 어떻게 되고 누구에게 우선권이 주어질까? 나는 사진을 보고 하늘에 떠있는 도시인 줄 알았어. 바보같이 인류는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해 걱정하고 이렇게 해상도시를 계획 중인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미국은 뭐 하는 거지? 저렇게 떠다니는 도시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무식함엔 끝이 없다는 증거. 난 문제없는 계획이라고 생각해. 물 위에 살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듯. 나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바다가 차지하는 부분이 정말 많고 앞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아질 텐데 이 공간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야. 물에 떠다니는 부유식 시스템보다는 굵은 기둥을 여러 개 세워서 바다 위에 커다란 도시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바다 위에 거대한 도시가 생겨버린다면 해양 생물들은 햇빛을 잃게 될 거야. 바다도 햇빛이 필요해. 깊은 바다에서 굵은 기둥을 박는 것이 가능할까? 해상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모두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 쪽으로 보내버리는 거겠지? 그냥 부자들을 위한 있어 보이는 도시를 만드는 거 아니야?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야.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닌 한국이라는 게 아쉽지만 만약 완성된다면 놀러가 볼 수 있겠지. 한국은 미래지향적이야. 매번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사는 곳 멕시코는 몇십 년째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들었어. 계획대로 성공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아. 바다에 떠다니는 도시는 꼭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전쟁이 터지면 방어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비싼 무기도 필요 없이 그냥 침몰시켜버리면 게임 끝. 실패하거나 성공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도는 중요한 거야. 한국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갖춰가겠지.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